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20년째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있고 입시 지도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고민 상담도 받고 있는 대치동 K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자, 11월 달이 되면 중3, 고1, 고2, 4학년, 5학년 어머님들 바쁘시죠?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나, 또 어떤 분한테 어디 가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참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제가 가르친 학생이 휘문중학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부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그만두고 올해 중3 졸업하는데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졸업을 하네요. 어머님들이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아니 어떻게 공부를 가르쳤길래 운동부였던 친구가 전교 5등까지 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오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또 얼마 전에 끝났던 경시대회에서 대상 받았던 친구도 물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20년 동안 8명의 대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노하우도 제가 다 공개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많이 있죠. 날짜 쓰기, 주말 공부, 시간 적기, 오답 노트, 선행의 방법, 학원 선택 방법, 어떤 선생님이 나하고 맞느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 적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자녀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해라. 집중해서 공부해라. 좋은 말씀이죠. 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겁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이러이러한 루틴이 있다,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게임하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그러면서 공부 좀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냐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시간 적기입니다. 시간 적기. 시간을 어떻게 적으라는 거냐? 자, 시간을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책을 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7페이지, 8페이지 책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처음 풀 때 내가 11시 3분에 시작해서 11시 27분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2, 3, 4 해서 뚜뚜뚜 10번까지 푸는데 몇 분 걸린 겁니까? 24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는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 오답 시간을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풀면 채점을 하겠죠. 어떤 문제들은 맞았고 어떤 문제들은 또 틀렸고. 그러면 이 틀린 문제만 푸는 오답의 시간을 또 적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월요일이었다. 그럼 이쯤은 수요일쯤 다시 풀겠죠. 그럼 수요일쯤 다시 풀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푸는데 똑같이 11시 3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오답 문제 3개 푸는데 11시 49분이 걸렸어요. 그럼 몇 분이 걸린 겁니까? 얘네는? 자그마치 46분이 걸렸네요. 처음 풀었을 때 시간은 24분인데 오답을 하는데 풀린 시간은 46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 풀었을 때보다 오답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틀린 문제를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절대 시간을 적지 않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점이 끝나자마자 그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처음 풀었던 문제를 덮어서 이틀이나 3일 뒤에 풀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적는 푸는 시간, 오답 시간이에요. 이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모든 과목의 모든 문제집에 시간을 적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저한테 옵니다. 3시간 진도 수업을 나가는데 선생님,
여기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집중을 하면 시간을 볼 필요가 없어요. 빠져드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처음 풀 때 시간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푼 시간을 적게 되면 내가 이 페이지를 푸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구나.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페이지, 10페이지는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7페이지에 8페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훨씬 모르고 이 단원이 훨씬 어렵고 개념이 안 잡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답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한 문제 푸는데 6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4장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4장을 푸는데 절대로 2시간 이상이 걸려서는 안 된다. 한 장을 푸는데 30분씩만 투자를 해라.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데 2시간 동안 풀고 나와요. 벌써 다 했니? 그러시 마세요. 다 했구나. 그런데 2시간이 넘어서 3시간, 4시간 동안 수학 숙제를 하고 있고 영어 숙제를 하고 있고 과학을 하고 있잖아요. 뺏으세요. 야,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집중해서 2시간 안에 과제를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문제집에 시간을 적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적는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재수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들 나하고 수업하고 싶어? 그러면 노트를 사서 줄이 이렇게 쳐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씻는 시간, 화장실 간 시간, 밥 먹는 시간, 과목별로 공부한 시간, 친구하고 만나서 점심 먹을 때 수다 떤 시간, 커피 먹는 아주 정확하게 적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잘 안 적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일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일주일이 되는 날 50% 이상의 여학생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쭉 적었던 것 중에서 실제로 공부한 시간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그럼 24시간 중에 내가 정말 공부한 시간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24시간 동안 공부한 시간을 적어봤더니 70시간이 안 돼요.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앉아있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일주일에 70시간 공부? 그럼 하루에 10시간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재수생이. 아침 8시 이전에 학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무려 14시간을 학원에 있는데 집에 가서 공부를 또 하겠죠. 그런데 10시간 공부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자습하고 있으면 친구가 야, 편의점 잠깐 가자. 야, 커피 마시러 잠깐 가자.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문제집의 푼 시간, 오답 시간. 하루에 내가 24시간 중에 얼마를 공부했는지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4시간에서 7시간 취침합니다. 그럼 몇 시간 남죠? 17시간 남아요. 17시간 중에서 2시간 영어 합니다. 그럼 15시간만 남네요. 15시간에서 2시간 국어 합니다. 그러면 13시간 남네요. 13시간에서 2시간 탐구합니다. 11시간만 남네요. 11시간에서 3시간 수학했어요. 그럼 몇 시간 남죠? 8시간 남습니다. 주말에 아니면 내가 학교 안 가는 날 8시간 놀 수 있어요. 8시간 밥 먹고 씻고 게임하고 친구하고 농구하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영어 안 했나요? 국어 안 했나요? 탐구, 수학 다 했네요. 2시간. 수학은 3시간.
그랬는데 취침할 거 충분히 7시간을 자고 놀 거 8시간을 다 놀아도 그날 할 거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고3, 고2, 재수생이다. 수학 시간 늘려야겠죠. 그럼 무슨 시간이 줄어드나요? 취침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고3들 보통 예전에 그런 얘기 있죠. 3당 4락.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전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야 돼요. 그래야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럼 뭘 줄이냐?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노는 시간을 좀 줄여야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적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동안 몇 시간 뭘 했고, 몇 시간 놀았고, 몇 시간 쉬었고, 몇 시간 국어했고, 몇 시간 탐구했고, 몇 시간 수학했는지.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떠한 시간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적기를 잘 하면 완벽하게 달라져요. 자, 이 시간 적기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날짜 쓰기, 주말 공부, 또 오답 노트, 학원 선택, 복습 시간,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 뭐죠?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돼. 잘하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뭘 잘 활용해야 된다고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뭐 여담입니다만 아버님들 뭐 회사 나가시고 회사에서 막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점심 드시러 가시고 회의한다고 커피 마시고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뭐 담배 피운다고 또 일찍 내려가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확 집중해서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설렁설렁합니다. 설렁설렁. 그런데 이 설렁설렁을 내가 집중해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럼 쓰세요. 푸는 시간을 쓰시고 오답하는 시간도 쓰세요. 모든 문제집에 쓰세요. 국어, 영어, 탐구, 수학 전부 다요. 그러면 엄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했는데 금방 끝났네? 이러한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아니 뭘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 스키를 처음 타는 학생한테 스키장 데려가서 스키 열심히 타. 수영 처음 하는 학생한테 물에 빠뜨려 놓고 수영 열심히 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이러한 방법을 써야지 네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같이 해볼까? 검사만 해보세요. 너 오늘 문제집 푼 거 볼까? 시간 왜 안 적었니? 여기는 왜 시간이 적혀있는데 오래 걸렸네? 이 단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가 봐. 대화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을 적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번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 좋아요, 구독, 알림? 뭐 이런 거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눌러주세요.